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잠깐, 이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꿈속에서 꿈의 각본을 작성하는 건요? 자각몽은 꿈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각몽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리고 꿈에 대한 멋진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꿈은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어요. 처음 깨어났을 때는 완벽하게 기억하지만 이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각몽은 이러한 특징을 변화시켜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잠을 자고 있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의 의식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꿈의 줄거리를 구성합니다. 수면 시간, 식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꿈을 기억하는 데 영향을 미치죠. 연구에 따르면 밤에 꾼 꿈을 쉽게 기억하는 사람이 더 쉽게 자각몽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유형의 꿈을 꿔본 적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각몽을 꾸는 법을 배우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각몽을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연구자가 수백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5가지 기법의 효과를 테스트했어요. 자각몽의 첫 번째 기법은 현실 테스트입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반복적으로 자신의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고 그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참가자는 꿈속에서 현실 확인을 하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낮에도 현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인식인 메타 인식을 향상할 수 있어요. 현실과 꿈을 구분하는데 익숙해지죠. 꿈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손가락을 손바닥에 대고 눌러서 단단한지 아닌지 느껴보세요. 깨어있을 때 이러한 현실 테스트를 적용하면 뇌가 꿈속에서 이러한 테스트를 시도하고 자각몽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다시 잠자리에 들기입니다. 이 방법은 잠자리에 들고 5시간 후에 일어나도록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깨어있으면서 글쓰기나 독서와 같이 정신을 자극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렘 단계로 돌아갑니다. 2단계의 수면 주기 동안 꿈을 꿀 수 있어요. 따라서 의식이 있는 뇌에 일종의 속임수를 써서 렘 수면에 다시 들어갈 때 뇌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법은 성공률이 가장 높은 기법 중 하나입니다. 자각몽의 니모닉 유도, 줄여서 MILD는 5시간 수면 후 깨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다음에 잠들 때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깨닫겠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말 그대로 다음에 꿈을 꾸면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뇌를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문구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졸리다는 느낌이 들면 가장 최근에 꾼 꿈에 집중하세요. 꿈의 신호를 포착해보세요. 꿈의 내러티브에 대해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시각화하여 그 꿈이 자각몽이 되도록 하세요. 아늑한 잠자리를 떠나 한밤중에 깨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감각으로 시작하는 자각몽 기법도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법은 참가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소음, 광경, 신체 감각에 집중하도록 제한하죠. 다시 잠들기 전에 20초 동안 각 자극에 집중하면 행동과 내용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기법은 콤보예요. 5시간의 수면 후 알람이 잠을 깨우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와 감각에 집중해요. 그런 다음 의도 문구의 도움으로 그런 일을 하는 요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조금씩 사람들은 자신의 꿈에 더 집중하게 되죠. 젊은 사람들이 자각몽을 자연스럽게 꾸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자각몽을 꾸는 방법을 실제로 배우기보다는 기억한다는 걸 보여주죠. 이는 우리에게 이미 노하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꿈을 통제하면 피곤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예요. 일단 의식이 명료해지면 뇌는 감마파 뇌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건 멋져요. 자각몽은 자연스러운 명상 상태와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로 깨어납니다.
자각몽의 다른 이점도 있을까요? 네, 자각몽은 전반적인 웰빙에 좋아요. 생생하고 실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죠. 깨어있을 때는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자각몽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을 강화하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자각몽을 통해 뇌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전두엽 피질이라고 불리는 뇌 부위가 재활성화되고 신경 가소성이 활성화되죠. 신경 가소성은 새로 배운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각몽에서 훈련 운동을 하면 뇌가 해당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유형의 꿈은 반복하는 악몽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트라우마가 된 사건 이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돼요. 이 방법은 입증된 방법이며 일부 심리치료사는 상담 중에 자각몽을 사용하여 환자가 트라우마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연구원들은 사람들이 자각몽을 꾸고 치료사의 감시 하에 시각화된 치유기법을 적용하면 치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각몽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자각몽이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자각몽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많은 자각몽 기법이 수면 주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는 기존에 정신건강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 주기 중단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해리 증상입니다.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문제겠죠? 수면마비라는 것도 있어요. 의식이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눈조차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뇌가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주기를 필사적으로 기다려요. 따라서 자각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치료사나 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사나 수면 전문가가 자각몽을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했고 자각몽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정답은 수면 위생입니다. 수면 위생이란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상적인 행동이 전반적인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려면 편안한 수면 환경과 일관된 수면 일정이 필요해요.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편안한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서늘하고 어두운 방에서 잠을 자면 더욱 좋아요. 전자기기를 침실 밖으로 치우거나 잠을 자기 최소 30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수백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는 자각몽을 꾸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루틴은 뇌가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렘 수면으로 빠져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각장애인은 이미지에 기반한 꿈 대신 감각적인 꿈을 꿉니다. 시각 대신 다른 감각에 의해 꿈이 형성되죠. 그 외의 꿈의 강도는 동일합니다. 이에 비해 후천적으로 실명한 사람들은 여전히 시각적 꿈을 꿉니다. 여기에 보너스가 있어요. 동물도 꿈을 꿔요. 4발 달린 친구들은 가끔 잠결에 모험을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은 자각몽을 꾼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